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통틀어 친북 좌익 세력들과 접촉면이 가장 넓은 후보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선 지금도 검찰이 수사 중인 청주 간첩단 사건에 이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청주 간첩단 사건, 건국 이후 73년 동안 일구월심 대남 공작을 해온 북한이 문정부 들어 갑자기 간첩 활동을 하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하게 간첩들이 설치고 다녔는데 빙산의 일각으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삐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구마 줄기를 뜯어내면 줄줄이 엮어 나오듯이 특히 정치권에게는 초특급 태풍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접촉 지점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재명 후보와 친북 좌익 세력들의 커넥션을 연구해야 합니다. 먼저 용인과 성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금 본거지죠. 터전인데 이 용인과 성남은 1990년대까지 서울 출신 철거민과 소규모 무허가 공장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도시 빈민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어 좌익들에게는 이른바 물이 좋았던 곳입니다. 또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네,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의 경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80년대 그 무렵, 90년대 그 무렵에는 첫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였습니다. 이 용인 캠퍼스의 경우 저녁이 되면 서울 가는 버스가 끊겨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자취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들은 말하자면 인서울을 하지 못한 그 박탈감이 합쳐져서 조직원을 모으고 키우기에 절호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진당 통합진보당 대표로 수감 중인 이석기 씨와 1989년 평양 축전 당시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했던 임수경 씨,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그리고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 등이 외대 용인 캠퍼스 동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NL 주사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이 외대 용인 캠퍼스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경기 동부연합이 전국연합의 원탑 계파가 된 겁니다. 이들은 또 용인 성남 지역 학생 그리고 노동자 빈민으로 구성된 경기 동부에서 이 지역 대학생들만 뚝 떼어내서 전대협 산하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용성총련입니다. 용인 성남 지역 총학생회 연합이라는 뜻이죠. 용성총련은 이 용성총련의 1기 의장이 경희대 신갈 캠퍼스 총학생회장이었던 김태년이었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 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그 김태년 맞습니다. 경기 동부가 주력이다 보니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경기 동부 총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대협 시절 이 용성총련의 핵심은 외대 용인 캠퍼스였습니다. 그 원톱은 이석기였습니다. 통진당 대표죠. 지금 구속 중이죠. 이 용성총련은 지방 캠퍼스가 주력이라서 학력 컴플렉스가 컸습니다. 운동권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명문대라야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운동권은 광주 지역은 5.18 때문에 열외로 인정을 해줬지만 나머지 운동권 조직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카이가 주류였습니다. 용성총련은 용인 성남 지역의 대학생들의 모임인 용성총련은 사람 수도 많고 투쟁력도 월등했지만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전대협이나 한총련 의장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친북 세력들의 동경의 대상인 북한조차 지방대 출신인 이
용인 성남 지역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성 청년 출신들은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막 칭하는 그런 자생 간첩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씨입니다. 김삼석 씨는 1992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는데 당시 김 씨가 보통 이제 공작원이 되는 경우는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서 이렇게 포섭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공작원이 되는데 이 김삼석 씨는 여동생과 함께 제발로 걸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발로 조총련을 찾아가서 간첩이 되겠다고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 대한민국의 운동권과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도 주연 배우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용성 청년은 이재명 지사의 근거지인 성남에 모여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성 청년에는 독특한 생활 문화가 있었습니다. 용성 청년의 핵심 활동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임꺽정이나 장길산 등의 화적패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 막노동 같은 이런 알바로 전전했습니다. 생기는 수입은 다 조직에 바치고 매일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의 근거지였던 성남은 주택단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며 서울에서 쫓겨난 철거민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남 개발 당시에 지어진 집단주택 3만 세대는 대지 20평에 건평 10평형으로 10평입니다. 10평 아주 좁은 집이죠. 10평형으로 가파른 산비탈에다가 소형 브로크 집으로 지어졌고 반 지하층을 포함한 3층 집으로 주로 개조가 됐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그 대지 20평 위에 올라선 건평 10평짜리 집들이 좁은 골목길에 늘어서 있는 빈민 지역이 된 것입니다. 당시 성남 지역은 원주민 4%, 이주민이 무려 96%로 이주민이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올라온 상경 이주민이 많았습니다. 39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봉준 씨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철거민으로 이주할 때는 전라도 사람이 본적을 숨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호적 등본에는 다 나와 있었는데 전라도 사람이 60%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5.18이 일어났을 때 광주를 빼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병력이 배치된 곳이 성남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곳의 빈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인구가 이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전 통진당 대표 이석기도 용인 성남에 정착한 호남 사람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는 이제 전남 목포 출신인데요. 전남 목포에서 올라와서 용인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대 용인 캠퍼스에 82년도 그러니까 82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용성 청년 이 조직원들의 생각은 이석기 휘하죠. 생각보다 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을 강점하고 있는 주한 미군과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반미 자주화 노선입니다. 이들의 하수인인 파시오 독재 정권을 타도한 뒤에 새로운 혁명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적 민주 정부를 건설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국 통일 노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들의 목표고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이 이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과의 투쟁, 반미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 용성 청년 조직원들입니다. 이석기가 원톱이었는데요. 이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반미냐, 친미냐, 로만 이런 양분법, 이분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반미 운동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든 문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미 FTA 반대 투쟁에는 올인합니다. 그런데 한EU FTA나 한중 FTA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FTA의 내용에는 전혀 내용에도 한미 FTA도 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미국하고 싸우니까 거리로 몰려 나온 겁니다. 이 용성 총련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민주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혁명 정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현재 여권이죠. 민주당은 북한의 혁명 정당을 돕는 일회용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대가리라고 부르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성 총련 출신들이 시위 등을 하며 이 조직원들이 시위 등을 하거나 구속되거나 법 조치를 당하게 되면 그 변호를 해주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순서는 2편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